지금 사장님이 노태문 사장님이신가요? 그리고 이 MX 사업부 리더십 라인 분들, 고객 기만이죠. S25 1년 전에 산 사람들은 다 그냥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까. 대한민국 1등이니까. 천조 기업이니까. 이 영상은 이 밤낮 없이 코딩하고 또 이런 핸드폰의 쉐입을 만들어내는 그런 엔지니어들을 깎아내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권자들에 대한 일침입니다. 오늘은 이 폴더블, 플립, 폴드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의 폴더블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 저는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한 사람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사실 1차원적으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그치만 이거를 왜 이것이 아재폰으로서의 오명을 뒤집어 썼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분석해 볼 겁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죠. 롤렉스, 오메가, 파텍 필립 이런 시계들을 구매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구매하는 이유는 그 시계를 구매하면 시간이 더 잘 가나요? 아니면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나요? 아닙니다. 시계를 더 잘 보기 위해서 롤렉스를 사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롤렉스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 그리고 그 헤리티지를 구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은 회사의 이 말단 직원들이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거나 어떤 연구 또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열심히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것은 곧 수뇌부로 올라갑니다. 즉 치프 라인업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은 여기에 올라가는 거는 이 어떤 과정 전혀 오로지 두께를 몇 미리 줄였다, 무게는 몇 그램 가벼워졌다, 그리고 전작 대비 이러이러한 성능들이 수치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일으켰다 라는 어떤 텍스트만 올라갑니다. 즉 데이터만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우리 이전작보다 그래 이런 게 좀 혁신적으로 바뀌었네 라면서 수뇌부들은 결정을 합니다. 이거를 런칭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야 될지, 어떻게 만족시킬 것이며 누군가를 타겟으로 할 것인지, 어떤 기업이든 간에 제품을 만들고 이거를 전 세계 70억 명, 90억 명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걸 만들겠다 라는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제품은 존재해서는 안 돼요. 이 어떤 타겟을 정한다 라고 했다면 그 타겟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삼성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얘기하는 그 크리에이티브함, 그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변화, 그 혁신, 그런 게 밥 먹여주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쓰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최고급 라인업을 판매하는 것, 이거는 롤렉스와 같은 맥락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롤렉스를 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롤렉스를 차면 시계가 더 잘 보이나요? 근데 우리가 그 롤렉스를 구매하는 이유는 그 브랜드의 헤리티지, 즉 동경을 같이 구매합니다. 이 최고급 테크 브랜드의 핵심은 이게 그냥 단순히 스펙을 쭉쭉쭉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갖고 싶게끔 만들고 이것이 하나의 동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이거는 21세기 새로운 명품의 탄생이니까요. 너가 이전에 이야기한 그 애플 사용자들,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크리에이티브하겠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장담컨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크리에이티브함,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의 혁신을 줄 수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아이패드로 아이패드 프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200만 원을 넘게 주고 사면서도 왜 넷플릭스만 볼까? 이거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나도 저 힙한 거를 갖게 되면 뭔가 나도 저 아티스트처럼 무언가를 언제든지 창조할 수 있다, 이런 환상과 꿈을 같이 200만 원 넘는 가격에 녹여서 파는 겁니다. 근데 그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200만 원이 넘어요. 230 얼마에 판매가 돼요. 근데 이 폴더블을 내놓고도 아무도 동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나오지만요. 아무도 동경하지 않고 아무도 이거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비싼 장난감이라고 생각할 뿐이죠. 이게 바로 삼성이 한계를 가진 지점입니다.
사실 삼성은 이 하드웨어에 대한 강박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S6부터였나요? 그 엣지 시리즈가 나왔죠. 엣지 디스플레이. 너무나도 혁신적이었습니다. 근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죠. 두 번째로 100배 줌을 지닌 1억 화소가 나오고 100배 줌을 지녔어요. 그걸 마땅히 쓸만한 편집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보기에 잘 찍히기 때문에 그냥 아이돌 콘서트를 보러 갈 때 망원 카메라 대신에 쓸 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 유익했고 그것이 정말 후에도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었다? 사람들은 대여를 하지 않았을 거고 구매를 했을 겁니다. 바로 그게 삼성의 한계입니다. 아직 더 있어요. 하드웨어의 스펙만 굉장히 과시적으로 경쟁합니다. 과시용 스펙에 굉장히 집착해요. 삼성의 여태까지 모든 광고를 다 보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초점은 단 하나, 과시에 맞춰져 있습니다. 몇만 화소, 1억 화소, 새로 접히는 거. 단 한 번도 이 기술이 이걸 구매하면 또는 이걸 구매했을 때 이 기술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는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리드할 수 있다,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애플을 그냥 마냥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500만원 비쌉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플을 쓰지는 않지만 전 비전 프로를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애플의 이런 도전, 이런 무한한 도전들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언제 어디서든지 전 세계 어디서든지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창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안도감은 사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삼성은 안도감을 전혀 주지 않아요. 인터넷이 연결 안 돼 있으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뭘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앱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폴더블, 오늘은 폴더블 이야기니까. 자, 폴더블의 장점이 뭐죠? 반으로도 접히고 그리고 이렇게도 접힙니다. 그리고 각도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좋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반으로 접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쓸 수도 있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이게 1차원적인 사용 방식인 겁니다. 자, 유튜브를 켰어요. 유튜브를 켰습니다. 접어요.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 호가창을 띄우고 싶다? 유튜브 보면서 주식 호가창 띄울 수 있죠. 이거까지입니다. 요즘에 이거 안 되는 게 있나요? 이거는 바형 스마트폰만 구매를 해도 화면이 조금 작을 뿐이지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이 영상, 이 길이 이거 일반 바형 스마트폰이랑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7, 80만 원을 더 줄 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거 돈 자랑이에요. 현실을 이야기해보자면 프리미엄 감성은 애플한테 먹혔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는 하드웨어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애플이 가지고 있는 그 프리미엄의 감성, 그건 도저히 끌고 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나온 게 우리는 접힙니다. 그래서 광고 보시면 애플은 안 접힌다라고 그렇게 디스를 해요. 그럼 뭐합니까? 사람들은 설득이 안 되는데. 자, 그럼 두 번째, 접었습니다. 가격을 230 얼마를 받아요. 그것도 오케이야. 좋아요. 굉장히 1차원적인 앱들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오명을 얻습니다. 아재폰. 기능이 너무 단순해. 1차원적입니다. 띄우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기능이 간편하죠. 과연 이것만 그래서 그러냐? 아니죠. 젊은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명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 세터들, 그런 사람들이 이걸 쓸 이유가 없어요. 이거를 씀으로써 어떤 뭔가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어떤 뭔가 트렌드 세터들을 설득할 수 있는 요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화면 두 개 넓이를 가진 바형 스마트폰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갤럭시 S26과 이 폴더블 시리즈의 명확한 차이, 하드웨어 빼고 소프트웨어만 놓고 봤을 때 차이. 이걸 구매해야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나요? 저스틴 비버가, 제니가 이거 쓰나요? 그럼 누가 쓰나요? 그럼 이전에는 하드웨어가 압도적이어서 그냥 하드웨어의 차원에서는 사실 애플과 견줄 수가 없었습니다. 압도적이었거든요. 근데 자,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중국 시장을 한번 볼까요? 삼성이 그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더 얇은 스마트폰, 더
해괴한 방법으로 접히는 폴더블을 들고 나와요. 근데 애플, 중국 시장에서 아무리 저렇게 막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조급해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본인들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라인업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주주와 이 시장을 향해서 이 글로벌 1위, 이 체면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애플한테도 액정을 제공하고, 애플한테 우리는 카메라 이미지 센서도 제공을 하는 그런 대단한 회사예요. 자, 근데 삼성이 MX 사업부가 없습니까? 이거라도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제공을 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회사라고 한다면 뭐라도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애플이 선점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언론도 입을 닫고 본인들의 보도자료마저도 입을 닫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태계 구축, 사실 그거 2018년에 애플이 다 끝내놓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2024년, 2025년, 2026년 현재까지 그거 하나 잘 해냈다고 그렇게 유난을 떨어요. 이거 그냥 당연히 2018년에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안 했냐? 고집 부렸으니까. 소비자의 익스페리언스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냥 소비자들이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나서 다음 연도에 나오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보면은 저희는 방수방진이 돼요.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고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즌에 나오는 그 어떤 스마트폰은 갑자기 우리는 핸드폰이 접혀요. 우리는 핸드폰이 이제 접히는 핸드폰이 나왔으니까 접히는 만큼 이 접히는 스마트폰만의 어떤 특이한 그런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이 얇아졌어요. 이게 대화가 먹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태계 구축 그거 하나 가지고 체면치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잔뜩 만들고 금박으로 막 휘감싼 그런 첨예하게 만들어진 껍데기들만 수백 겹을 쌓는 거예요. 내부는 쓰레기인데. 삼성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전 세계의 유명 탑스타나 유명 인플루언서들, 메가 인플루언서들이 왜 삼성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왜 광고 계약을 맺은 연예인들마저도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다 걸릴까? 이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미 소프트웨어는 이미 뒷전이고 하드웨어가 압도적이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1등이니까. 천조 기업이니까. 지난 10년간 카메라는 100배를 당기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근데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은 단 1cm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저도 솔직히 이번에 폴드 8이 넓어지고 그랬다. 너무나도 사고 싶다. 살 거예요. 왜냐면 리뷰를 해야 되니까 살 거예요. 살 건데 그 다음에 뭐가 좋죠? 그 다음에 갤럭시에서 이 One UI 8.5 업데이트 S25와 S26을 차별합니다. 고객 기만이죠. S25 1년 전에 산 사람들은 다 그냥 병신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너네 1년 전에 돈 냈으니까 이번에도 돈 내지 않으면 우리는 업데이트할 때 차별할 거야. 개 같은 경우야 이거. 지금 최신형 기준으로 마이너스 3년 이내에 나온 것들은 전부 다 커버를 해주던지. 이게 그러니까 딱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이게 삼성입니다 여러분들. 이 폴더블 사실 이걸 내놓고 사실 플립 같은 경우에는 많은 또 젊은 층들의 니즈를 만족을 했고 또 한동안 선택도 많이 받았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막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디스플레이가 앞에 우리가 그동안 좀 약간 시원치 않다고 여겼던 부분들이 시원하게 넓어졌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디자인 니즈를 만족했고 크기 자체도 일반 바이용 스마트폰보다 더 작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펼쳤을 때는 바이용 스마트폰 정도의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도 없고 그래서 플립은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삼성의 주안점은 이거였죠. 이거 왜 실패했는지 삼성 알 겁니다. 이거 왜 실패했는지 쓰는 나도 알겠는데 폴드 7 너무 잘 나왔어. 얇고 너무 잘 나왔어. 너무 좋아. 소프트웨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학이 없이 브랜드가 운영되기 때문에 이 빈약한 브랜딩 철학 그리고 그냥 이 체면치레 이 위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급급한 이 성능 보여주기 스펙 보여주기 이 숫자 나열하기 이거에 정신이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은 절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절대. 쪽팔리지 않습니까? 어린애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또는 살짝 밈으로도 옛날에도 그랬어. 남자가 소개팅을 나왔는데 남자가 스마트폰을 안드로이드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비난할 게 아니야. 그건 소비자 니즈를 못 맞췄다라는 얘기죠. 앞서 말한 그 세 가지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이 조급증을 유발했고, 이 조급함이 낳은 경영의 실패예요. 삼성이 이걸로 돈 벌고 있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게 압도적인 성과를 내서 막 이게 막 삼성을 막 이렇게 삼성이 기둥 같은 사업이고 그거 아니잖아. 사실 삼성은 두께를 몇 미리를 줄였느냐, 뭐 어떤 프로세서가 들어갔다, 뭐 이거는 뭐 얼마나 얇아졌고 가벼워졌다, 이게 아니라 이걸 만들었으면, 이런 폴더블 화면을 만들었으면 이걸 구매한 유저들이, 이걸 구매한 유저들이 어떤 삶의 변화를 겪을 수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더 윤택하게 쓰여질 수 있게 만드는지, 그걸 고민해야죠. 지금 사장님이 노태문 사장님이신가요? 노태문 사장님, 그리고 이 MX 사업부 리더십 라인 분들, 비싼 장난감이 되는 겁니다. 비싼 동영상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했던 그 이전에 영상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애플 산다? 그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거에 돈을 쓸 수 있는 여유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 갤럭시 구매하세요. 삼성은 뭐 지금 유리를 얼마나 얇게 점여서 그거를 어떻게 접을 수 있다, 뭐 우리는 얼마나 얇게 만들어서 얼마나 가벼워졌다, 접었는데 바형 스마트폰 정도의 두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프리미엄 브랜드와 일반 그지 같은 브랜드랑 차별짓는 지점은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얼마나 신경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삼성은 놀랍게도 정말 하나도 가지지 못했더라고요. 이게 디자인으로 논란이라도 됐습니까? 애플 디자인 나왔을 때 이거 뭐 영포티가 쓴다, 뭐 무슨 뭐 어쩐다 저쩐다 하지만 다 사잖아요. 논란이라도 돼보라고. 논란을 피하기 싫어가지고 주체적인 어떤 존재감을 만들지 못하는, 딱 보입니다. 경영진이 얼마나 무능한지, 경영진이 애초에 소비자의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전혀 궁금하지 않는 그 모습을 저는 이런 프로덕트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부터 하나씩 다 애플로 넘길 겁니다. 노트북도 이제 맥북을 진지하게 알아보고 있고, 태블릿도 아이패드를 진지하게 알아보고 있어요. 이번에 이런 뭐 앞으로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삼성의 이 프로덕트들을 하나씩 심층 리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 하나입니다. 삼성은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회사구나. 완벽하게 깨달았고, 삼성의 주가가 오르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핸드폰 잘 팔려서 팔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유감을 표명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퍼였습니다. 안녕!